안녕하십니까. 본 프로젝트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거리 측정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신호 처리 기법으로는 Moving Average 필터, 평균 이동 필터와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센서로부터 수신된 거리값은 주변 환경의 변화나 외부 요인들로 인해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측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보조 시스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다른 주변 장애물들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센서는 수심 측정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물체나 바닥의 거리를 측정하여 해양 탐사나 수중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나 깊이를 파악하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정확한 거리 측정을 제공합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거리값을 측정하는 영상입니다. 위에 판마기와의 거리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판을 미세하게 흔들거리면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중에 손을 한번 쓱 지나치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인위적인 노이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가 수심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도의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판마기를 위아래로 미세하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실제 배가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을 제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흔들거리면서 측정을 하는 도중에 손을 빠르게 통과시킴으로써 우측의 데이터를 보시면 측정된 거리값이 급격하게 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바다에서 선박이 측정 중인 상황에 물고기나 다른 물체가 지나가는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거리 측정 값에 터무니없는 값이 들어오는 그런 노이즈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필터는 이동평균 필터입니다. 이동평균 필터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필터 중에 하나인데요.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 이동하는 평균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동평균 필터는 지정된 개수의 최근 측정 값들을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필터입니다. 보이시는 필터의 윈도우 사이즈는 저희가 10으로 설정을 해서 10개의 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필터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함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부드럽게 추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균 이동 필터는 데이터를 차례대로 받아서 윈도우 사이즈만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현재 시점의 값을 얻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윈도우 내 데이터를 한 칸씩 이동을 시키고 가장 먼저 받은 데이터를 내보냄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다시 평균을 계산하는 필터입니다. 네, 이는 이동 평균 필터의 결과를 플롯한 것입니다. 검정색 그래프가 필터링 하지 않은 측정 값이고요. 파란색이 필터링 된 값입니다. 보시면은 노이즈를 완만하게 보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동 평균 필터의 경우는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처음에 로딩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중간에 통과시켰던 그런 큰 노이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값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노이즈를 잘 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필터는 칼만 필터입니다. 칼만 필터는 재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알고리즘들과 달리 기존의 값들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추정값과 예측값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재기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메모리 측면에서 더 장점이 있습니다. 칼만 필터는 연산 과정 또한 빨라서 실시간 문제나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필터입니다. 값은 확률적으로 예측되며 실제로 측정한 값과 예측값을 보고 비교하여 보정과 추정을 재기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칼만 필터는 초기 값을 포함하지 않고도 좀
좀 단순한 구조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진 시스템에서도 더 정확한 추정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필터입니다. 다음은 제가 구현한 칼만 필터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초기 추정값과 초기 공분산값 그리고 칼만 이득을 초기화합니다. 본 구현에서는 초기 추정값과 초기 공분산 값은 임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예측 단계에서 이전 추정값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의 추정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칼만 이득을 계산을 하고요. 센서로부터 실제 측정값을 받아오고 측정값과 계산한 칼만 이득값을 사용해서 추정값을 보정합니다. 이후에 보정된 값의 공분산을 계산을 하고 이는 역시 다음 시간 단계의 입력으로 다시 사용이 되는 재기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필터 결과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필터링 되지 않은 측정값을 검은색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이동평균 필터로 필터링한 값을 파란색 그래프로, 칼만 필터로 필터링한 값을 빨간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시면 칼만 필터는 이동평균 필터보다 더 완만하게 노이즈를 제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일부러 손을 통과시켰던 큰 노이즈에서도 가장 둔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측정값을 칼만 필터를 통해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의 확률적인 예측과 실제 측정값을 통해서 예측값과의 유사성을 확인한 후 보정과 추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또 보정된 값으로 다음의 위치, 거리를 예측하고 새롭게 측정된 값으로 다시 보정을 하고 추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값으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개의 필터들을 이용해서 필터링한 값으로 모터를 구동해 보았습니다. 우선 일정한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해당 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일정한 거리값을 초음파 센서로 받아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통과시키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통과시킴으로써 인위적인 노이즈를 주는데 이는 실제 환경에서 센서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유사트 모듈로 받은 값을 실시간으로 플랫으로 확인하면서 모터의 회전 상태를 함께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하드웨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드의 타이머로는 타이머 2와 3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타이머 4를 DC 모터의 PWM 제어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필터링 되지 않은 값을 받아와서 모터를 구동을 해 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가림막을 통과시켜서 노이즈를 주면은 곧바로 모터의 회전 속도가 크게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 필터를 활용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 값으로 모터를 제어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필터링 되지 않은 값에 비해서 인위적인 노이즈에도 크게 속도가 줄지 않고 좀 스무스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진행한 영상입니다. 플랫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주더라도 필터링 값에는 큰 변화 없이 잘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칼만 필터는 비교할 만한 사례나 신뢰성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좀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기 필터의 장점이 해당 단점을 극복하기 때문에 계속 채택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칼만 필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선형이라는 가정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하면 오차가 커지거나 발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 시스템은 아이디얼하지 않고 잡음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확장된 칼만 필터를 가장 많이들 사용합니다. 확장 칼만 필터는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선형화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을 수행을 하고
비선형 함수를 선형 근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에서도 좀 더 정확한 추정과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